여러분, 저녁 식사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오늘 저녁에 뭘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흰 쌀밥에 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 몇 가지 드셨나요? 아니면 라면이나 빵으로 간단하게 때우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0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 식사 메뉴가 치매 발병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특정 음식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3.7배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세포는 우리가 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더라?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의사들도 놀란 사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저녁 식사만 하면 오히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에서 개발한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뇌 건강을 위해 특별히 만든 식단인데요. 이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53%나 낮아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이때 뇌척 수액이라는 게 뇌 전체를 청소하면서 독소를 씻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저녁에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올해 73세신 김영자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바꾸지 않으면 2, 3년 내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녁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무려 18점이나 올라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이렇게까지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뇌도 우리 몸의 장기예요. 제대로 영양을 주고 독소를 빼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뇌를 살리고 어떤 음식이 뇌를 죽이는지.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저녁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흰 쌀밥과 빵류입니다. 에이, 밥이 왜요?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흰 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에 먹으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뇌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뭐가 나타나죠? 맞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녁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차이가 더 컸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흰 쌀밥 한 공기 먹고 후식으로 빵이나 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2번 옵니다. 뇌 입장에서는 하루에 2번 폭격을 맞는 거예요.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요. 아침엔 그래도 저녁엔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녁이 더 위험합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니트로사민이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 이 물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일주일에 가공육을 150g 이상 먹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4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는 경우가 더 위험했고요. 세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치즈와 와인 조합입니다. 치즈가 칼슘도 많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녁,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 치즈를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티라민은 뇌를 각성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치즈를 먹으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청소를 제대로 못합니다. 여기에 와인까지 곁들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렘수면은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게 방해받으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 감퇴가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 설탕이 많은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하나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설탕은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저녁에 먹은 설탕은 잠자는 동안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포도당을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혈당 조절과 치매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짠 음식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녁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1.9배 높았습니다. 특히 저녁 한 끼에 나트륨을 몰아서 먹는 경우가 가장 위험했고요. 여러분, 이런 음식들 저녁에 드시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거 드시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희망을 드릴 차례입니다. 저녁에 뭘 먹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조합, 연어와 아보카도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와 EPA라는 성분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뇌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신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연어만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 아보카도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연어를 아보카도와 함께 먹으면 오메가3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UCLA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일주일에 연어를 2회 이상 먹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1% 낮았습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를 함께 먹은 그룹은 무려 63%나 낮았고요. 어떻게 드시냐고요? 간단합니다. 연어 구이 한 토막에 아보카도를 썰어서 곁들이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 살짝 뿌리고 레몬즙 약간 짜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먹습니다. 두 번째 조합, 현미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아까 흰 쌀밥이 나쁘다고 했죠? 그럼 뭘 먹어야 하냐? 현미입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아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미만 먹으면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함께 먹어야 해요.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여기에 채소 반찬 두세 가지 곁들이면 완벽한 저녁 식사입니다. 세 번째 조합, 브로콜리와 토마토입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해마 부분의 신경 재생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만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가요.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브로콜리 찌개 한 그릇에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정도 함께 먹으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먹어도 좋고요. 네 번째 조합, 호두와 블루베리입니다. 호두는 뇌를 닮았잖아요? 실제로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게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을 개선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특히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노인 1만 6천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호두와 블루베리를 매일 먹는 그룹은 인지 기능이 2.5년 젊게 유지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호두 대여섯 알과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좋아요. 다섯 번째 조합, 시금치와 달걀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를 분해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치매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엽산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비타민 B12가 필요한데 달걀 노른자에 이게 풍부합니다. 시금치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엽산과 B12가 시너지를 내면서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시금치 나물에 달걀 프라이 하나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섯 번째 조합, 귀리와 우유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숙면에도 도움을 줘요. 여기에 우유를 함께 먹으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더해져서 멜라토닌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잘 자야 뇌가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귀리 한 컵에 따뜻한 우유 붓고 꿀 한 숟가락 넣어서 저녁 9시쯤 드시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이 딱 좋아요. 일곱 번째 조합, 양배추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양배추만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안 돼요.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양배추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조합, 검은콩과 김입니다. 검은콩은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뇌 노화를 늦춥니다. 김은 DHA가 들어있어서 뇌세포막을 보호하고요. 검은콩 한 줌 삶아서 김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녁에 꼭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 조합들입니다. 메모 다 하셨죠?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늦어도 8시 전에는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소화가 잘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오후 5시쯤 간단한 샐러드나 견과류로 허기를 채우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가벼운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 끼 분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저녁 식사는 전체 칼로리의 30%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미밥이나 귀리 반 공기 약 100g, 단백질 생선, 달걀 손바닥 크기 1개, 채소 2손 가득,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엄지손가락 크기.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식재료 보관법입니다. 연어는 냉동 보관하시되 먹기 하루 전에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하세요. 급하게 해동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브로콜리는 씻지 말고 키친타올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금방 상해요. 먹기 직전에 씻으면 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먹으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호두는 껍질째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산패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네 번째,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생선은 굽거나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서 오히려 뇌에 해롭거든요. 브로콜리는 5분 이상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3분 정도 살짝 데치세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도 돼요. 달걀은 완숙보다 반숙이 좋습니다. 노른자가 흐르는 정도로 익히면 레시틴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됩니다. 다섯 번째,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드시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또 한 잔 드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수면이 방해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여섯 번째, 일주일 식단표를 만드세요. 월요일 연어 아보카도 브로콜리, 화요일 고등어 현미밥 시금치, 수요일 닭가슴살 귀리 토마토, 목요일 두부 김 검은콩, 금요일 삼치 양배추 달걀, 토요일 새우 아스파라거스 호두, 일요일 자유롭게 단 가공식품은 피하기.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장 볼 때도 편하고 매일 뭘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일곱 번째, 천천히 드세요.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드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씹는 동작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한 입에 30번씩 씹으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덟 번째, 식후 30분은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돼요. 단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니 천천히 걸으세요. 아홉 번째, 영양제는 이렇게 드세요. 오메가3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니까 생선 드실 때 같이 드세요. 마그네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 절대 금지입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하면 뇌 청소가 안 됩니다. 음주도 최대한 피하세요. 특히 저녁에 술 마시면 렘수면이 망가져서 기억력에 치명적입니다.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참으세요. 정 안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실천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도 2, 3개월이면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저녁에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고 술도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드시면 10년 후가 걱정됩니다. 라고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들 강의도 듣고 영양학 책도 읽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면서 찾아낸 방법들이 오늘 영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60대인데요. 최근에 인지 기능 검사 받았더니 40대 평균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대체 뭘 드시길래 이렇게 좋으세요? 하시면서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식사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주로 뭘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서로 나눠봐요. 우리 건강이야기방 가족들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도 하시고요. 옆에 종 모양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살짝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아침에 이거 먹으면 혈관이 청소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혈관 건강도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이야기방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